공장에서 찍어낸 벽돌 더미에 사람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포장용 비닐로 옴짝달싹 못한 채 지게차로 들어올려집니다. 주변에선 재미있다는 듯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운전석 위로 높이 들어올려진 채 조롱이 이어집니다. 어쩔 줄 모른 채 묶인 이 남성은 스리랑카에서 온 30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무려 5분 동안이나 허공에 매달렸다가 풀려났다고 말합니다. 밖으로 알려지면 해고될까 두려워 고심하다가 5달 만에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욕 많이 했어요. 마음에 너무 다쳤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몸이 안 좋아하니까 제가 병원 갔어요. 뒤늦게 사실 파악에 나선 업체 측은 지게차를 몰던 50대 근로자의 과도한 장난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할란다. 네, 그리고 저도 뭐 어떤 경우에든지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처리를 해주겠다. 영상을 본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 유린이라며 엄정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업체의 근로감독관을 파견했고 경찰도 또 다른 위법 행위가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 남성이 벽돌 더미에 비닐로 칭칭 감겨 있는 모습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게차가 오더니요. 남성이 매달린 화물 더미를 들어 올린 다음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들어 올리죠. 옴짝달싹 못하는 남성의 모습을 지켜보는 누군가의 웃음소리도 들리는데요. 또 다른 누군가는 휴대전화에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아니, 허준 변호사님, 제발 저 영상 찍힌 곳 우리나라 아니라고 좀 해주세요. 진짜 우리나라 맞아요?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우리나라가 맞습니다. 벽돌 공장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벽돌 더미에 묶인 30대 남성이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어머나. 심지어 이 남성을 집단적으로 괴롭힌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나. 이 30대 남성을 벽돌 더미에 저렇게 비닐 등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 둔 후에 지게차로 높이 들어올렸다 내렸다 이걸 반복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머, 저까지 올라갔어요, 저까지?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머나. 그런데 저 남성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허공에 매달려 있는데 밑에서 낄낄 웃으면서 조롱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어떤 목소리였는지 들어보시죠. 잘못했어야지. 저게 지금 저희 사람이에요? 사람 다음에 뭐 붙이고 싶은데 지금 방송을 못 붙이는 거. 저희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안진영 기자님. 저거 진짜. 저 피해를 입은 30대 남성,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스리랑카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세상에. 네,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지난 2월경 이런 피해를 당했고 수개월 동안 피해를 호소하다가 지난 7월 이주 노동자 단체가 이 사건을 파악하면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자, 당시는요, 점심시간 직후였는데 약 5분가량 저렇게 비닐에 결박된 채 공중에 떠 있어야 됐고요. 30분 정도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세상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잖아요. 저렇게 괴롭힘을 당하게 된 이유, 바로 벽돌 포장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50대 한국인 지게차 운전자는 이 피해 남성에게 벽돌 포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화물에 묶고 지게차로 들어올렸고 이에 대해 훈육이고 약간의 과한 농담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확대될 줄 몰랐다는 식의 해명을 내놨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지금 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빈부귀천도 없는데 외국인 노동자라고 한국 땅에 와서 열심히 돈 벌려고 하는데 지금 저 짓을 하고 있어요. 저 주변에 낄낄대는 저 인간들, 저 사람이야? 야 인간들아, 당신이 사람들이야?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진짜? 관련 얘기, 피해자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너무 다쳤어요. 여기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지난달에
몸이 안 좋아하니까 제가 병원 갔어요. 근육이 너무 아프니까. 피해자도 더 이상 벽돌 공장에서 일하기 어렵다. 다른 공장으로 이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좀 좋겠다라고 좀 아직까지도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좀 있는 상황입니다. 생일을 맞이했는데 축하를 받지 못하고 어제부터 해서 고통받고 있고 외로움에 있는 이 피해자의 심리 안정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세상에 저희들도 분노가 치미고 억장이 물은 저 대한민국의 저 대한민국 사람들 맞아요. 저희 사람들이에요. 야 인간들 저 당신들이 사람이야 진짜. 근데 안진용 기자님 저 피해 노동자도 얘기했지만 지금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한가 봐요 세상에. 네, 그 당시에 무려 30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5분가량은 공중에 떠 있었다고 그랬죠. 네. 그 당시는 구토와 역류 증상,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고요. 어머나. 그 후에도 트라우마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조금 전 인터뷰 영상을 보면은 마음이 너무 다쳤어요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는 정말 많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을 당한 것 자체에 대해서 놀란 마음도 있지만은 본인은 아마 자신들의 가족을 위해서 한국에 일하러 왔는데 여기서 이 같은 일을 당한 거에 대해서 굉장한 충격과 공포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심리적인 치료가 동반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만 카메라 보고 얘기도 하고 이종근 평론가 얘기 들어볼게요. 야 인간들아! 대한민국 망신 다 시키고 있어 당신들이! 이종근 평론가 진짜 우라가 칩니다 진짜.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구토와 역류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덧붙이면 이것이 정신적인 트라우마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점심 식사 직후입니다. 직후인 상태에서 지금 랩핑이라고 랩에 감겼잖아요. 네. 저건 사람의 힘으로는 저렇게 못합니다. 어머? 기계예요. 자동 랩핑 있잖아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저렇게 그 벽돌에 이 사람이란 몸무게가 지탱해서 밀착해갖고 어머나. 저렇게 들려진다는 건 이 기계로 완전히 똘똘똘똘 감지 않으면 불가능한 어머나, 것이거든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복부가 완전히 압착된 상태로 5분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나. 그래서 지금 이 복부의 어떤 고통이 굉장히 극심해서 지금 역류와 구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최명기 원장님 세상에 저 노동자는 당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아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죽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저 노동자가 당한 게 결국 뭔가 벽돌과 똑같이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네요 세상에. 원래 저 노동자가 제 추측엔 해야 되는 일이 저 비닐로 저 벽돌을 아마 랩핑하는 일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랩핑을 잘 못하니까 네가 랩핑을 당해봐. 어머나.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저거를 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 한마디로 인간이 하나의 하나의 벽돌처럼 똑같이 대한 거예요. 인간을 갖다. 네. 그렇게 나니까 아마 지금도 저 상황만 떠오르면 굉장히 무서울 거고요. 저 처음에 랩핑을 시작했을 때가 위력에 의해서 됐든 완력에 의해서 됐든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면 안 됐었거든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에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상당 기간 트라우마로 남고 우울증도 발생했을 거라고 추측해 보게 됩니다. 야 이 인간들아 당신들이 사람이야? 아니 이종근 평론가님 저 업체 낱낱이 이름까지 다 공개해야 되는 거야? 대표가 누군지 다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나라 망신 다 시키는 인간들. 네, 아마도 뭐 경찰의 수사에 돌입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주 노동자 단체가 일단 고발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인정보 보호가 아니라면 사실 밝혀질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업체 대표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회사 내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했고요. 인정 안 하면 만약 인정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인정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영상까지 다 있는데 영상까지. 그러면서 이번 일이 확대되기 전까지는 자신은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처리해주고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이번 사건의 가장 사실 그 당사자 가해자 중에 한 사람인 지게차 운전자 있지 않습니까? 이 운전자는 입이 10개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피해자에게 일단 사과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허주현 변호사님 지금 이게 업체가 뭐 대표가 사과하고 당시 지게차 뭐 운전했던 인간이 사과하고 그걸 이게 사과로 시체말로 퉁치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당연히 아닙니다. 처벌 대상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사과도 제가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은 훈육이다, 과한 농담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과를 한 게 진정성이 저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양형 단계에서 다 고려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게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이 사람의 신체에 어떤 가해를 했기 때문에 특수폭행 내지 상해가 인정된다면 특수상해죄 인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잘못했다고 하라고 지금 폭력적인 어떤 협박, 폭행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강요했잖아요. 강요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네. 저는 단순 체포감금이 아니라 특수체포죄가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 체포감금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하지만 특수체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형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저렇게 집단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사람의 신체를 속박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사안은 특수체포죄로 엄벌에 처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체 대표란 사람 결혼했다면 가정이 있을 거예요. 지게차 운전했던 인간도 결혼했다면 가정이 있을 거예요. 저 영상 당신네 가족들이 보고 자랑스러운 아빠라고 할 거예요? 할 것 같아요? 정말로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나라 국격까지 아주 잘 망가뜨렸고 정말 중요한 일을 했어요. 앞으로 법의 처벌 어떻게 내려지는지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요. 부끄러운 줄.